자, 오늘은 이제 촬영을 직접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제가 촬영 장비 중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배터리가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됐던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 가서 충전을 다 해놓고 해보니까는 배터리 부족이라서 안 된 것더라고요. 집에서 해보니까 잘 돌아가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오른쪽에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카메라 미디어 장비 인화하는 곳에 이렇게 유쾌한 생각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VJ 센터라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유쾌한 생각과 VJ 센터가 있는데, VJ 센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카메라 핸들 보여드린 적 있죠. 그렇죠? 예. 요거는 요렇게 바퀴가 달린 건데요. 여기다 스마트폰을 걸어서 딱 놓으면 얘가 밖에 굴러가면서 쭉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에다가 카메라를 올려놓고 촬영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로봇 청소기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어렵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재미난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360 카메라는 뭐냐면 내 머리 같은 데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촬영하면 얘가 하늘이 둥그렇게 360도가 다 보이는 촬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명 장치도 연결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건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요거.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 있었죠? 미니 삼각대. 예. 요거는 뭐냐면은요, 페트병 유튜버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를 맥주병이나 소주병 거기다가 꽂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한 잔 마실 때 요거다 올려놓고 촬영하는 거야. 삼각대 따로 거치대 갖고 다니지 말고, 예, 페트병이나 이렇게 음료수병 같은 데 올려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자기도 같이 공부한대. 근데 그 학생이 얼굴도 안 보여줬는데 실수로 얼굴이 공개됐는데 남학생인데 잘생겼나 봐요. 인기가 엄청나게 많대. 음. 부담스럽지가 않잖아. PT병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페트병에다 꽂아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런 제품들은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이 제품은 제가 그때 한번 안 가져왔는데 이거 미니 삼각대인데요. 요 손잡이를 이렇게 모으면 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촬영 손잡이가. 요게 이제 거치대가 돼서, 예, 요거 그때 핀 마이크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건 싱글이고 이거 제가 그때 보여드린 건 듀얼인데 이건 싱글인데 더 비싸. 요 링 조명 24,000원인데 저도 이거를 사서 쓰고 있는데 빛이 부족해. 빛이 부족해. 제가 그때 보여드린 거 있었죠? 여기 유튜브 자료실에 가면은 그때 캠프에 가서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 조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밝고 좋더라고. 요거는 조금 딸리는 느낌은 있고요. 하여튼 요런 것들을 많이들 팔아요. 근데 여기는 배경지는 안 팔더라고. 그래서 유쾌한 생각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쾌한 생각에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런 조명이라든지 전문적인 조명이라든지 이건 뭐 180만 원이에요.
저렴한 건 아니죠. 그렇죠? 짐볼도 나와 있네. 짐볼. 요거는 휴대용 조명. 근데 이제 충전해서 쓰는 건데 얼마 못 쓰지.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요 상단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전체 카테고리에 보면은 조명, 영상, 촬영, 배경 작품, 배경 한번 볼게요. 배경. 이런 배경지. 배경지예요. 배경지. 이거는 이제 가방채 들어가서 삼각대가 들어있고 그 안에 배경이 말려져 있는 거니까는 저는 제가 가져온 거는 배경을 가운데다 걸었잖아요. 저거를 삼각대가 두 개가 양쪽에 있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다 걸어서 쓰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삼각대가 두 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펼쳐서 쓰게끔 이렇게 펼쳐서 쓰게끔 하는 그런 모델 같은데 정확히는 표현이 안 돼 있네. 이런 배경지 같은 것도 색깔별로 나와 있어서 여기에 크로마키 전동 모터로 되어 있는 배경 장비도 있고 그냥 수동으로 걸어 놓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집에 있는 책 의자 있잖아요. 의자 머리 받침대 있잖아요. 거기다 씌우는 거야. 그래서 앞에다 놓고 내가 셀카 촬영하듯이 그러면 뒤에는 크로마키로 되어 있으니까 요 목 받침대 있는 데는 내 어깨가 목이 들어가니까는 주변이 투명 처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좋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다 이제 거는 거지 이렇게 씌우는 것도 있고 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크로마키 여기를 투명 처리하면 뒤에 이제 하늘 내가 하늘을 촬영한 거를 여기다 투명한 거를 배경을 처리해 버리면 파란 하늘에서 내가 얘기하듯이 나오는 거지. 방법은 다양해요.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 거지.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오늘은 저거를 배경으로 놓고 한번 찍어 볼 거예요. 본인 핸드폰으로 찍어 드릴 테니까 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도만 그런 멘트 정도만 촬영해 보시면 돼. 예.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제 카테고리들이 뭐 마이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경 천 종이 배경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요거는 품절되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이런 거 녹색 천인데 이런 거를 광목 천 같은 거 파는 데 있잖아요. 동대문에 가시면 이런 데 사서 가시면 쌀 수가 있거든. 사가지고 길이 넉넉하게 만들어서 끝에다가 현수막 그 천 묶어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방에다 이렇게 고리 걸어서 하든지 저도 여러 번 연습을 해봐서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 뭐야 커튼처럼 해갖고는 이게 막 울어가지고 안 돼. 짱짱하게 펴져야 되거든. 음. 세탁소 가서 제작해달라 하고 집에서 끈 묶어가지고 그거 하고 하다가 등짝도 여러 번 맞았어요. 집구석을 공장처럼 만든다는 둥 뭐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배경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런 거 이게 제일 편해.
너비 1.5m, 길이 3m니까 요 삼각대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봉을 주거든. 봉에다 걸어 놓는 거죠. 빨래 걸듯이 걸어서 여기 서가지고 이 부분에 서가지고요. 이 부분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지. 책상 뒤에다 얘 걸어 놓고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작업해도 되고. 뭐 방법은 다양해요.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 이렇게 걸어놓은 요건데 이거를 크로마키 배경천하고 스탠드하고 다 세트로 해서 이렇게 26,900원이고 제가 지원받은 게 이런 식으로 받은 건데 너무 작더라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큰 거 높이야 뭐 더 높이면 되는 건데 너비가 부족하지. 너비가 방이 좁으면 너비를 넓은 걸 못 쓰니까 거실에서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춤을 춘단 말이야. 그래 놓고 이 녹색 천 배경을 투명 처리해 가지고 여기다가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파리 아니면 해변가를 영상을 촬영한 걸 여기다 합성을 시키면 바닷가에서 춤추는 그런 댄스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비대면 할 때도 이걸 사용할 수 있지만 폴리에스테르 천이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여기도 하시네요. 이렇게 저도 한동안 안 쓰고 저렇게 보관해 뒀더니 다림질을 해야 될 것 같아. 뜨거운 열다림질을 하면 저거 녹아버릴 것 같고 스팀 다림이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세워놓고 쓰는 거 옷 데릴 때 그거 집에 있으니까 다음에 촬영할 때는 한번 데려서 써야지. 요런 거로 요런 스팀 다리미로 데려놓고 써야지. 많이 지금 쭈글쭈글해졌거든요. 바닥까지 내려온다고 써있대요. 지금 천이요 바닥까지 내려오고 그 바닥에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길다고 말아놓으시면 안 돼. 근데 하도 밟다 보면 그 부분이 오염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잘라 버리고 또 내려서 촬영하고 그래서 배경 천이요 뭐 2, 3m가 아니라 뭐 2, 30m씩 50m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에서 내려와서 세워놓고 촬영하다가 또 밟으면 찌그러지고 찢어지니까 거기서 잘라서 버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하여튼 간에 뭐 검정색, 하얀색 여성분들 계시니까는 여성분들이 이런 거를 직접 천을 사서 직접 제작하셔도 돼요. 저도 예전에 천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작업해 놓은 건데, 예. 크로마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지금 이분이 이렇게 왼쪽에 오른손으로 뭐 확성기를 들고 있는데 뒷배경을 투명 처리해서 지금 뒤에 배경을 바꿔치기 한 거거든. 이렇게 옷 같은 거 이렇게 재미나게 뭐든지 만들 수가 있대요. 이게 지금 이제 신발을 모습을 보여주는 촬영인데 이거를 해변가 영상으로 바꿔버리면 해변가에 앉아서 운동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해보시면 대번의 느낌이 오니까는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뭐를 해볼 거냐면요. 우리 1층 있잖아, 1층. 아니면 저 아래, 요 계단 아래 2층하고 3층 사이에 거기 있는 계단서부터 올라오면서 여기가 여행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촬영해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 나레이션을 직접 넣으셔도 돼요. 나레이션 넣으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어셋 있잖아요. 이어셋을 꽂고 마이크가 옆에 있잖아요. 그거 갖고 얘기하시면서 하면 아무래도 잡음이 덜 들어갈 수 있어요. 에어로빅 하는 거나 댄스는 지금 불가능하니까는 그때 걸어가면서 촬영할 때 덜컹덜컹 걷지만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요 밖에 복도에서 준비할게요. 제가 화면을 두 개를 띄워놨어요. 하나는 제 핸드폰 화면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삼성 덱스라는 화면인데요. 삼성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연결하면은요, 이렇게 별도의 프로그램이 하나 뜨는데, 요거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별도의 창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하나의 컴퓨터 본체가 돼서 유튜브를 실행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연결해서,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쓰고 별도로 사용하는 중이죠. 별도로 사용하는 중인데, 요거는 이제 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이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영상 편집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영상 편집을 스마트폰에선 PC에선 안 되나요? 그런데 PC용 편집 프로그램을 쓸 거냐 스마트폰용 편집 프로그램을 쓸 거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용 전용 편집 프로그램을 쓸 거거든요. 걔는 여기서 안 돼요. 대신에 여기서는 이 프렌드나 제페토 같은 이 메타포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전용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하지 않고 PC에서 하시려면 이렇게 삼성 덱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기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사용하시면 그게 작동은 됩니다. 여기다 설치하는 거, 여기다가 설치하는 게 다른 거죠. 그렇죠? 대신에 USB 케이블을 꽂아 놓은 상태에서 삼성 덱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별도로 쓰는 거예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삼성 플로우라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이제 PC나 노트북에서 연결해서 보여드릴 때, 자, 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여기 앱 중에 보면은 어디 갔어? 음성 녹음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어폰을 꽂아서 쓸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C타입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미러링 하는 게. 근데 이업셋도 C타입이니까 얘를 빼면 미러링이 안 되고 불편할 수는 있죠. 그렇죠? 자, 음성 녹음을 해볼 텐데요.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크게, 작게. 커지면서, 작아지면서. 그래서 이걸 틀어보셔야 돼.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셋. 옆방에서 놀라겠다. 귀신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고. 댁에서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한 거를 들어보시고, 이제 가족들, 자녀들이나 배우자한테 들려주시고, 목소리가 너무 인위적이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조신하게 말하려고 하니까는 어색하더라고. 그냥 평상시대로. 아무래도 교양은 떨어야 되겠죠? 약간 거친 목소리보다는 교양 있는 목소리를 써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에 마이크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밑에. 스피커도 밑에 있고 마이크도 밑에 있어요. 이럴 때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잡음이 덜 들어가요. 내 목소리에서 파열음 같은 게 좀 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그 저 마이크 있었잖아요. 그 마이크를 내 입 근처에다 가까이 갖다 놓고 할 수도 있고, 약간 좀 떨어서 옷깃에 꽂아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셀카봉 있는 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셀카봉 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거리를 두고 녹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시면서 목소리를 녹음해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라고 녹음을 해서 그 부분을 벨소리로 바꿀 수도 있어요. 벨소리 만드는 앱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다 이제 mp3 노래를 몇 개 담아놓은 거를 편집해서 벨소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집에 이제 그 손녀가 있으면 할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라든지 녹음을 해달라고 하면 애기들이 참 예쁘게 잘하더라고. 이제 그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벨소리로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재미나게 할 수 있으니까 녹음을 전 좀 저장 안 했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해보셔야 돼.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여기 음성으로 지금 글자로 녹음 변환된 거 보셨어요?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일반 녹음하는 게 있고 인터뷰하는 게 있고 텍스트 변환하는 게 있는데, 텍스트 변환되면은 내가 말하는 게 글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수야, 영희야, 밖에 나가서 숨바꼭질하고 놀까? 글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에. 그렇게 해서 자막에 사용할 때도 이걸 쓰기도 하고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목소리 좋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그 청년 목소리보다는 약간 중장년층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좋은데, 동화 이야기 있잖아요. 이야기 할머니 이런 것처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면서 동화책 읽어주는 그런 거. 그거는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동화책 읽어줘도 상관없어요. 저작권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목소리로 녹음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올려놔 보세요. 낭독하는 거죠. 낭독하는 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A란 출판사에서 나온 철수와 영희와라는 동화책에 보면은 철수와 영희라고 나왔는데, 내가 나레이션 할 때는 철수와 영희가 아니라 철이와 영숙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한번 나레이션을 해서 동화를 만들어 보셔서 목소리만 올려놓으셔도 돼요. 목소리만. 유튜브가 꼭 영상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자막이 들어가면 더 재미있겠지. 그 다음에 이 동화의 내용은 어느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흡사한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제가 바꿔서 해봤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돼.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거로 인해서 뭐 수억 원을 수익을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 네. 아까 우리 여행지 해가지고 여기 뭐 캘리포니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로 출발해서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제 보여주고, 도착을 하게 되면은 숙소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숙소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숙소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되고, 더 좋은 건 이제 숙소 소개를 해주면 좋겠지. 요즘 제가 그 저희 집 텔레비전에서 그 불타는 청춘이라는 예전에 그 드라마 예능 코너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요즘 연속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울릉도에 이제 광고를 최근에 틀어줬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계곡물이 흐르는데 계곡물에다가 음료수 이런 거를 둬가지고 미니바처럼 꾸며놨더라고. 그거를 이제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 왜냐면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당연히 숙소에 가면 미니바도 있고 뭐도 있다고 뭐도 있고 이런 거 알 수 있겠지만 안 다녀본 사람은 잘 모르거든. 그러면 여기는 5성급 호텔인데 미니바에 이런 게 있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네요 라든지 이런 거를 소개할 수도 있고 제가 지난달에 부산을 갔다 왔는데 부산에서 이제 1박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면 잠을 잘 못 자요. 호텔 그 침대가 안 맞더라고. 허리가 불편해서 막 되게 힘들었는데 그날은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에 막 땀을 흘려가지고 푹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 와이프 얘기 들어보니까 침대가 좋은 침대를 썼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워있으면 편한 침대가 있고 불편한 침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숙소에서는 그냥 이불을 깔아놓고 맨바닥에서 잤었어요. 어디 가든지. 근데 그날따라 잠을 잘 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잠을 잘 잤다라는 걸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숙소 소개에서는 이제 뭐 침구리라든지 아니면 뭐 미니바라든지 아니면 이제 숙소 내의 그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커피숍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소개할 수도 있어요. 어디 가니까 또 전시장도 있더라고. 숙소 안에, 그 호텔 안에. 뭐 등등가 이런 것도 소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행지 소개지 뭐 여행지 소개. 내가 여행을 왔으니까 여행지 소개를 해야 되겠지. 이 여행지 예를 들어서 울릉도가 이제 뭐 250만 년 전에 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이 이제 해가지고 울릉도 섬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이제 나리분진가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거기 왜구들이 많이 출몰하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섬을 비워라. 그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는 그 섬에서 살 수 있는가를 확인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관리를 파송을 해서 확인했다. 뭐 이런 얘기도 거기서 역사적인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제 궁궐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역사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근데 그런 거 들어보면 재미난 게 많아요. 음, 그 비원이라고 하나요? 비원? 제가 어떤 행사 때 비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그 소개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여성분이 한 2시간가량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뭐 문이 어떻게 유래가 됐으며 여기는 어떤 것도 있었고 예전에는 그 대장금 드라마 촬영할 때도 그 비원에서 촬영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외국에 나가면 그 외국의 어떤 여행지라든지 뭐 왕궁이라든지 이런 거 예. 이제 그런 거 소개라든지 그쪽에 뭐 종교적인 이 배경들이 있잖아요. 불교 국가 이런 게 있고 어디는 천주교 국가도 있고 기독교 국가도 있고 종류별로 있는데 그런 종교적인 뭐 그러니까 교육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젠더, 종교, 정치, 사회, 문화 이런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말라 그래요. 오해 요소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행지에 관련된 이야기는 해라 하는 얘기지. 네. 예루살렘을 갔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곳이니까 기독교 국가니까는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회, 문화, 정치, 종교,
그 다음에 뭐 교육에 관련된 거라든지,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는 그 아주 유명한 교육기관들 대학들이 있잖아요. 괴짜 대학들이 있더라고. 어, 뭐 옥상에서 뭐 피아노를 미끄러 떨어뜨려 가지고 피아노를 부시는 뭐 그런 일련한 뭐 행사도 하고, 자동차도 부품을 옥상에 올라가서 조립을 해서 거기서 떨군대요. 무슨 행사를 한대. 잘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그냥 별 괴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키를 가지고 쟀대.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300 이정민 그러면 이정민의 키가 300 길이만큼 됐다는 얘기지. 근데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다시 쟀더니 길이가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키가 줄어들었냐 커졌느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같이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시장 있잖아요. 시장. 전통시장 같은 거. 우리나라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 친구가 우리나라에 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소개시켜주고 싶으실 거예요? 경복궁, 덕수궁 이런 데를 가서 궁궐 문화도 좀 소개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남대문, 동대문 이런 시장, 뭐 야시장이나 이런 거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많이 놀라는 게 택시도 인터넷이 잘 되고는 거 깜짝깜짝 놀란대요. 외국도 다 그렇게 될 건데, 우리도 뭐그 카카오 티 해가지고 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흔히 말해서 승용차 핸드폰으로 콜을 하면 요금도 다 위성으로 처리가 돼서 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IT 강국이다라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놀란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외국 친구가 있는데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있다고 치고 우리나라 소개한다 그러면 제가 경복궁, 덕수궁이나 뭐 비원을 데리고 가서 영어로 설명할 건지 그놈을 한글을 가리켜서 한글을 우리말로 설명해서 알아듣게끔 할 건지는 뭐 나중 문제지만은, 제가 그런 종교나 정치, 문화 어떤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많이 알아야 설명하겠죠. 그렇죠.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런 게. 그래서 방송에 보면 현지 코디들이 있어서 현지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주죠. 그렇죠. 제주도 가면은 그 여행사 연결해서 가게 되면은 여행지 정해진 코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싫어서 개별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다 그러더라고. 가면 뭐 의무적으로 쇼핑을 얼마 정도 이상을 해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좋겠죠. 여행지는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가평에서 태어나서 포천에서 살다가 어릴 적에 살다가 서울에 왔는데,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어릴 적에 놀았던 동네니까는 흔히 말하는 이동, 일동, 막걸리의 고장, 이동 막걸리 옆에 일동에 살다가 왔는데, 저는 어릴 적에 물 대신에 막걸리를 주로 많이 먹고 살았죠. 마시고. 음. 그럼 이동 막걸리가 왜 좋으냐? 거기 백운계곡이라는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물이 좋아서 막걸리가 좋다 얘기를 하는데, 어디는 뭐 물이 나쁜 데가 있나? 근데 이제 그게 뭐 문화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재미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지. 만담꾼처럼 재미나게 말을 많이 풀어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지식적으로 설명할 거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먹방을 하려면 많이 먹는 거, 빠르게 먹는 거, 빨리 먹는 거, 종류별로 먹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예전에 먹방은요, 제가 기억하는 먹방 중에서는
이상한 거 많이 먹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타이어 빼고 의자 빼고 다 먹는다며. 걸어 다니는 거는 다리는 의자 다리 빼놓고 다 먹는다 그러고, 굴러다니는 거는 타이어 빼놓고 다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뭐 뱀도 먹고 지네도 먹고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그게 문화니까 먹는 거지. 예전에 어느 유명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 그 보신탕 얘기하면서 어떻게 개를 잡아먹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여잔가 그랬을 거야. 그 푸아그라인가? 뭐 거위간? 그 거위간 요리하는 걸 보니까요, 거위를 때린대요. 그럼 거위를 채찍으로 뭐 작대기로 때리니까 얘가 막 도망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커진대. 그렇게 해놓고 잡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서 강아지 키우던 거 잡아먹는 건 아니거든요. 식용개를 잡아먹는 거지. 근데 그 간을 먹는다고 거위를 두들겨 패가면서 얘가 이제 겁도 나고 하니까 간이 커지는 거지. 간이 분 건지. 그래놓고 잡아먹는다고. 중국에서 그 거위 키우는 거 보니까는요, 기계에다가 이렇게 입을 주둥이를 넣으니까는 일정량의 음식이 목구멍으로 강제로 들어가더라고. 시간 되면 오리를 잡아서, 거위를 잡아서 입구녕에다가 기계로 음식물을 넣어주는 거야. 배식하다시피.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그거를 잡는 거야. 그런 영상 보면서 최소한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 저도 한동안은 보신탕도 먹어봤지만은, 저도 강아지도 키워봤지만 키우던 강아지 잡아먹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안 좋은 게 있으니까는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얘기도 나온 거는 알겠고, 누가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저도 말빨로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 김병만의 예, 병만족 얘기 나오는 것도 요즘 계속 보는데,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그쪽 문화는 음식 먹는 게 참 귀하니까는 박쥐도 잡아먹고 원숭이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애벌레도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는 그런 걸 안 먹지만, 우리나라도 그 외국 나라처럼 환경이 그렇다면 살기 위해선 먹어야 되겠죠. 애벌레도 먹어야 되겠지. 음. 근데 이제 그 전에 한번 방송에서 좀 욕먹었던 얘기가 나와요. 무슨 조개를 채취해서 먹는데, 그 나라에선 그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방송에 나가서 그걸 모르고 그 조개를 채취해서 잡아서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뭐 벌금을 냈느니 안 냈느니 뭐 이런 게 한동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삼이든 뭐든 간에 잡아서 채취를 해서 먹되 일정 길이가 안 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끔 법으로 정해진 거는 지켜야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생명 자체를 잡으면 안 되고 나무를 자를 수도 없고 수렵을 금지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간혹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와. 이제 자막으로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라고 나오든지. 예. 근데 이제 먹방이 요즘 변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많이 먹고 빨리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맛나게 먹는 방법. 그러니까 예전에는 짜장면을 10그릇씩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짜장면을 맛있게 비벼서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는. 그리고 우리가 문방구 학교 앞에서 그 불량식품이라고 얘기했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억이 잘 많이 안 나는데, 그런 거를 연세가 드신 80대 노인분이 그런 걸 드셔보는 거야.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잘 먹는다는 뭐 눈꽃 빙수 이런 거를 나이 드신 분이 잡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먹는 음식을 나이가 드신 입장에서 먹어보는 거, 그것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천천히 멋있게, 맛있게, 멋있게. 그 다음에 쿡방 같은 경우는 많이 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백종원 씨죠. 그렇죠?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기록을 갖고 있죠. 실버 버튼과 골드 버튼을 동시에 받았다 그러잖아요. 실버 버튼은 10만 이상 구독자, 골드 버튼은 100만 이상 구독자. 그러니까 개설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들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청 시간이 4,000시간과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상업 활동이, 광고 상업 활동이 되는데, 실버 버튼과 골드 버튼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 봐요. 저는 아직 10만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겠지만은, 백종원 씨는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받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버튼은 1,000만 이상. 우리도 다 해야죠, 그렇죠? 골드 버튼은 받아야 되잖아. 남들 다 받는데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쿡방을 많이 해요. 그 허영만 선생님의 그 백반기행이라는 방송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면 요즘도 그걸 간혹 보는데, 좀 지난 방송인데 세상에 4,000원짜리 백반인데 호텔에서 먹는 무슨 분위기고 너무 음식이 잘 나오는 게 있어. 화가 나, 그거 보고 있으면. 제가 오늘도 여기서 점심에 뷔페에 가서 8,000원 주고 먹었는데, 그 방송에 나오는 4,000원짜리 백반보다 못해. 우리는 언제 저런 걸 먹어볼 수 있을까? 이제 서울에서는 뭐 을지로니 뭐 이런 데 나가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수든 뭐 이렇게 지방에 가서 그런 거를 이제 촬영을 하면서 하시는데, 그거는 쿡방이 아니라 먹방이죠. 그렇죠. 먹방. 쿡방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김치 담그는 방법이라든지, 예, 나물 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혹 그 허영만 선생님의 그 백반기행에도 보면은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러면 어떤 그 주인장이 하시는 얘기가, 금액은 싸지만 재료나 양념들은 좋은 거 쓴다 그러더라고. 소금 한 통에 2만원짜리를 쓴대. 소금 한 통에 2만원짜리를 쓴대. 그 소금으로 이제 양념을 해서 음식을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갖고 쓴다는 거죠. 그렇죠. 가격은 식사는 4,000원짜리지만 싸구려 음식이 아니라 좋은 거로 대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실지, 아까 우리 그 운전하시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운전하는 거를 만약에 운전하면서 촬영하려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CCTV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하기에는 불편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뒤에 승객이, 옆이나 뒤에 승객이 탔는데 승객하고 같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초상권이나 이거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거를 서면상으로 사인을 안 받으셔도 영상 속에서 유튜브 업로드를 허락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든지, 그분의 얼굴은 최소한의 이제 모자이크 처리는 해 주셔야 되겠고, 예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장면들이 영상으로 나온 적은 있었어요. 네. 요즘 뭐 물가가 어떠냐 그러면 이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정치하신 입장에서 그거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인터뷰인 것 같아. 그 사람하고 나하고 꽁짝짝 죽이 잘 맞으면 좋은데 반대 노선을 가게 되면 싸움도 날 수가 있거든요. 간혹 제가 이제 택시를 타보면 택시 기사님이 나는 원치 않는데 별 얘기를 다 하실 때가 있어. 음악을 자기들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쿵쿵 틀어놨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저런 음악 싫어하니까 좀 꺼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음악 좋지 않냐고 강제로 들으라는 얘기지. 당장에 좀 끄라고 말이야. 어. 이제 그런 서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람과의 만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혼자 떠들고 혼자 수업하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저 혼자 떠드는 거니까 나름 조심은 하고 있어도 큰 문제가 될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저작권 침해 통보 2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 그게 이제 저작권 침해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 잘라 버렸어요. 영상에서 빼버리면 되거든. 그거를 잘라서 다시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면 안 되고 유튜브 내에서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배경음악도 바꿀 수가 있고 다 하는 게 있는데 학습하는 거 학습. 아까 우리 그 크로마키 그 배경천 광고 나올 때 혼자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색 거치대를 내 옆에다 놓고 내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 촬영하는 거야. 스마트폰 걸어놓고 충전기에다 걸어놓고 그거를 생방송으로 또 올려놓는 거예요. 공부하는 모습을. 그럼 뭐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그 상대편이 공부하는 모습을 틀어놓고 같이 공부하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누가 그러대? 영어 공부할 때는 팝송을 틀어놓고 영어 공부하면 영어가 잘 된다나? 저는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설거지 할 때, 원래 먹방이라는 게 혼자 먹기가 불편하니까 누가 같이 밥 먹는 걸 틀어놓고 같이 먹는다는 개념으로 나온 게 먹방이었거든요. 혼자 먹으면 쓸쓸하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모습들 틀어놓고 같이 하면, 그래, 경쟁자가, 어차피 도서관에 가면 주변에 다 사람이 있잖아. 나 말고도. 근데 내 앞에 핸드폰을 틀어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다는 거지. 설거지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설거지하는 거야. 외롭지 않다는 거지. 설거지한다는 게 사실 노동 중에 굉장히 큰 노동이거든요. 저도 와이프 얘기 들어보면 설거지하는 게 싫대. 하루에 밥 3끼 차리려 그러면 식사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정리하는데 하루 일과가 다 간다는 거지. 그리고 혼자 앉아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하려니까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안 해봐서, 그렇게 안 해봐서 공감은 못 해보는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혼자서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했으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집에서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그 사람은 룰루라 음악을 막 노래를 부르면서 설거지한다 이게 그러면 나도 불러볼까? 노동요를 하면서 노동요 틀어놓고 하듯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다 공감하는 거야 공감. 인터뷰하는 게 참 어렵다 그랬대요. 그렇죠?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뭐 교육에 관련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백분 토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말이 옳다. 듣다 보니까 네 말도 옳다. 누구 황희정승 얘기인가 그렇죠? 어. 그러니까는 중간에 사회 진행을 하는 사람은 출연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말 호응도 해줘야 되고 저 사람 말도 호응도 해줘야 되잖아.
서로 분위기 맞게끔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니까는 저는 인터뷰를 안 해봤어요. 진행 같은 거를 못 해봤거든요, 한 번도. 왜냐면 지식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경제적인 어떤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경제에 관련된 걸 알아야 되잖아. 근데 모르고 있으면 뭘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몰라. 컴퓨터에 관련된 거를 진행을 하라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제가 이 계통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주워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어, 남들 얘기할 때 중간에 슬쩍 껴서, 훈수 둘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외에는 뭐 전혀 관련 지식이 없으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가 하는 거. 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상에 기사거리 보면은 생활의 꿀팁 10가지 뭐 이런 거 보세요, 혹시? 그 중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요. 이제 어떤 제품이 녹이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김 빠진 콜라에다 담그래. 김 빠진 콜라에다 담그면 녹이 제거된대. 그 콜라가요, 예전에는 약국에서 팔았대요. 그 약국에서. 그리고 그 콜라 원액은 화학물 차에다 실어서 원료를 날랐다 그러대요. 일반 차량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콜라나 사이다에다가 식물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칠성 사이다인가 어딘가에 거기다가는 장미꽃을 꽂아놨더니 잘 자라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때 어떤 게 였냐면 콜라나 사이다 많이 먹으면 이도 상하고 건강에도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시점이라서 식물 키우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 회사에 있는 사이다가 아주 식물이 잘 자랐다. 그리고 어떤 거 있었냐면은요. 고추 이런 거 이제 밭에서 키우는데 싱싱하게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바카스 있잖아요. 바카스를 병뚜껑으로 하나씩 이렇게 2리터짜리 물병에다가 그 병뚜껑 하나씩 이렇게 담아서 희석을 해서 이렇게 물을 줬더니 그렇게 열매도 잘 맺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게 여기도 지금 식물을 몇 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냥 물에만 담아놓은 물만 수돗물만 주고 있어요. 아무런 영향도 없이. 그래서 바카스 한 병 사가지고 한 번씩 거기다 조금씩 따라줘 볼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요즘 뭐 식재크라 해서 식물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어느 대학생인데 뭐 집을 임대했는지 해서 임대료 나가는 것도 있고 식물 사서 그거를 잘 키워서 이파리나 줄기를 별도로 판대. 그게 이렇게 돈벌이가 된대네요. 음. 제가 예전에 한번 솔방울을 좀 살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솔방울도 비싸게 팔더라고. 공원 같은 소나무밭 밑에 솔방울 마른 거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잘 된 솔방울 같은 걸 파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이렇게 공작 재료로 많이 팔리는 것 같아. 네. 제작하는 거라든지 그 모래를 이용해서 하는 그 샌드 아트 있잖아요.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다음에 그 요지? 음식 먹고 나서 마지막에 요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모른대나 누가? 요지가 요염한 돼지의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요지를 마지막에 꼭 씹어줘야 음식을 다 먹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장난친 거겠지. 저 요지를 가지고 또는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나무젓가락,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공작품 만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별걸 다 만들더라고.
고무줄을 연결해서 고무줄 총을 만들어. 나무젓가락을 갖고 만드는데 고무줄 이렇게 걸어서 평 하나만 쏘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막 고무줄이 나가게끔 하는 것도 만들고, 별거를 다 만들어서 요지 같은 걸 이용해서 에펠탑 같은 모양도 만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색종이를 갖고 학을 접는 거나 이런 정도는 많이 하는데, 이런 제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목공 있잖아, 목공. 근데 목공은 어렵죠. 대패, 톱, 뭐 이런 거를 사용하려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릴, 이런 전기 제품을 이용해서 뭐 가공하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목공 제작소에서 많이들 하는데, 어, 핸드 드릴 같은 거라 충전식 드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예전에 그 뭐더라, 뻐꾸기 시계 있잖아, 뻐꾸기 시계. 시간 되면 뻐꾸기 나와서 이렇게 하던 거, 그게 이제 고장 나면 버리는데, 그 재활용통에 있는 그 뻐꾸기 시계 통을 가지고 안에 있는 거 뜯어버리고 그걸 뭘 예쁘게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서 거기다 식물도 키우고 하는 그런 거 한동안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요즘 뻐꾸기 시계를 본 기억도 없고 버린 것도 못 봤고, 누가 뻐꾸기 시계만 특별히 따로 버리는 곳이 있다 그러면 가서 기다렸다가 주워와서 뭐를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게 어렵죠. 그렇죠. 음. 아니면 아파트 재활용하는 곳에 가면 재활용 용품 중에서 재미나게 뭔가 제작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으면 그걸 갖고 뭐를 해볼 수도 있겠지. 그 나는 자연이단가 그 코너에 보면은 그런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뭐 만드는 건 많이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것도 손기술이 있어야 되지. 손기술이. 에어로빅이나 댄스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게, 저는 일단은 몸치라서 이거 자체를 못해요. 가르쳐줘도 따라가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데, 제가 배워서 에어로빅 동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헬스클럽에 가면 PT라고 하잖아요. PT, 피지컬 트레이닝. 예, 이런 거를 해서 제가 뭐 그런 걸 배운 사람도 아니고, 저는 학창 시절에 이제 운동을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을 했었어요. 육상을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중고등부에는 투포환이라는 게 있는데, 초등학생은 투포환 대신에 야구공 던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야구공 던지기. 그 야구공 있잖아요. 그 경기용 야구공을 멀리 던지는 거를 소년체전에 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소년체전에 나가서 경기 직전에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저는 못 나갔는데, 제 평상시 기록이 그 당시 제가 나갔던 소년체전의 3등 기록이더라고. 근데 저 대신 나간 애는 형편없는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나갔으면 동메달이라도 따는 건데,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중학교 때는 투포환을 해서 서울시 기록도 냈었고, 고등학교 때는 양궁을 배웠어요. 양궁. 우리나라에 그 김진호 선수 있잖아요. 세계 선수권 대회를 막 금메달 따고 했던 유명하신 그분이 방송에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요 마포 여기 도화동에 양궁 클럽이 생겼어요. 그래서 양궁에 이제 입문해서 양궁 하다가, 양궁이 어깨가 무척 힘듭니다. 팔 당기는 힘이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코치가 하시는 얘기가, 역도를 배우면 어깨가 튼튼해지니까 역도를 배우려고 해서 여의도에 있는 역도 클럽에 가서 역도를 배우다가 양궁을 때려쳤어요. 양궁 이제 역도 배우다가 또 이제 다쳐가지고 운동을 그만뒀지. 그때는 제가 봐도 지금처럼 배 나오진 않았고, 뭐 역상형? 육체미 선수처럼 그러진 않아도 목욕탕에 가서 제가 거울을 보더라도 몸매가 제법 좋았었어요. 그 몸매를 지금 유지했었다면 좀 달라졌겠지만, 예,
특별히 달라진 건 없겠지만은 건강은 더 좋아졌겠지. 요즘 뭐 바디 프로필 이런 것 때문에 헬스나 이런 요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요가를 검색해 보시면요, 되게 희한한 게 많이 나와요. 저게 과연 요가일까? 이상한 눈요기를 보여주는 건지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도 요가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할아버지들 뭐 수염 이렇게 옛날 우리 산신령님 같은 그런 어르신들이 요가하는 모습 보면은 우리나라 요가는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막. 요가의 본질이 아니라 착 달라붙는 그런 복장에 눈요깃감으로 뭘 보여주는지 몰라도 그래서 에어로빅 댄스나 헬스나 이런 거는 이제 운동에 관련된 거니까는 이제 이런 자세라든지 응용이라든지 예전에 또 그 뭐가 나왔었냐면요, 마사지 하는 거 나왔었어요. 마사지 어디가 아플 때 어떻게 마사지 하라는데 그 마사지 우리가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마사지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상자들이 옷을 입은 건지 어떻게 복장도 이상하고 많이 욕먹었었어요. 음. 그 자세, 응용,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건강과 직결된 것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가 함부로 못하거든. 잘못했다가는 다쳐요. 저도 이제 역도를 하면서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리고 해서 헬스클럽 나가서 운동할 때도 저만큼 무거운 역기를 드는 사람이 그 헬스클럽에 없었었어요. 음. 근데 그거 잘못 막 욕심내서 무거운 거 들다가 다치면 큰일 나거든. 아주 위험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에어로빅이나 댄스나 헬스 같은 건 이제 이런 걸 중요한데 문제는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음악. 에어로빅이나 댄스는데 음악 없이 혼자서 흔들어 제끼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음악을 틀어놓으려니까 이 음악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남의 노래를 BTS의 버터라는 노래를 틀어놓고 내가 춤추는 걸 보여주면 그 노래는 내 노래가 아니라 남의 노래잖아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없이 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 영상에 광고 효과가 발생을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저작권자한테 다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내가 재주 부리고 돈은 놈이 가져가는 거지. 근데 그건 내가 첫째 잘못한 거잖아. 허락을 받았으면 내가 좀 인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 노래 내가 좀 빌려 씁시다. 그래서 반반 나눕시다. 근데 그쪽에서 안 돼. 나 70%너 30% 해.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돈이 발생하면 주면 되는데 허락 없이 내 맘대로 썼으니까 그게 민형사상의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더 손해가 볼 수 있지. 구독자가 200만 명인 사람도 있는데 1년 동안 한 푼도 못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K-팝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게 그 사람 취미인데 다 저작권 위반이야. 컨텐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저작권 위반이야. 근데 원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청을 많이 받아요. 외국에서도. 그럼 초청료를 받고 강연료를 받겠죠. 그런 거는 어차피 별도로 유튜브하고 상관없이 받는 거니까 상관없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숙제를 제가 내드릴 텐데요. 개인별 주제에 맞춰서 영상을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여행 유튜버를 할 거야. 그러면 하다못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네를 한번 취재를 해보세요.
여기는 화단이고요. 여기 화단에는 지금 뭐도 피어있고 뭐도 피어있고, 봄 되면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지금은 계절이 바뀌어서 없지만은 이렇게 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피었던 사진이 있으면 그것도 준비해 놓으시고. 나는 먹방을 할 거야. 그러면 제가 자주 오는 짜장면집 단골집입니다. 여기서 제가 짜장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라든지 한번 잡숴보는 영상을 찍어 보시라고. 1분이라도. 근데 그쪽 매장의 대표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촬영해도 되냐고. 근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욕먹어요. 나는 춤을 좀 잘 춰. 그러면 음악 없이 한번 춤춰보세요. 다이아몬드 스텝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내가 흥얼흥얼 하면서 내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춰보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에 이제 유명한 음악들을 연결해서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영상을 촬영을 녹화를 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편집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편집은 한동안 계속 나가야 돼요. 다음 시간에 영상 편집을 하는데 편집하는 프로그램은요,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쓸 겁니다. 키네마스터.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키네마스터를 일단 스마트폰에 한번 설치해 볼 겁니다. 설치해 보시고, 댁에서 한번 해보시면 키네마스터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키네마스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제가 따로 이제 설명서는 드리겠지만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촬영을 컴퓨터로, 카메라를 별도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니까 어차피 촬영된 영상 소스는 스마트폰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편집을 해서 거기다 보관해 둘 거니까는,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이 완료가 되면은 내 컴퓨터나 보조기억 장치에다 저장을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수업 전에 외장 하드 얘기도 잠깐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보조기억 장치도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걸 보여주시는 분인데, 밥 없는 김밥이라는데, 밥 없는 김밥이 맛있으려면 5kg 감량이 된다는 써 있는데, 영자씨의 5kg 감량 비법이라고 돼 있는데, 양배추 김밥. 제가 이거 해달라고 했다 혼났어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뭘 이걸 해달라 그러냐고. 언젠간 제가 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은, 지나가는 아이가 건널목 건널 때 손잡고 건너가 달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아저씨 건널목 건널 손 좀 잡아주실래요? 그러면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엄마는 어디냐,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나봐. 그렇게 해가지고 손을 잡고 건너가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와서 꽃을 선물해. 이거 왜 주냐 했더니 그냥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궁금증이 생기겠지, 그렇죠? 이제 굉장히 재미난 그런 영상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제가 구독한 게 여기에요. 루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인데요. 어쩌면 말을 그렇게 잘해.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할아버지 만나면 뭐 할까 했더니 할아버지한테 뽀뽀해 준대. 할아버지 만나니까는 이제 볼에다 뽀뽀해 주니까는 이 루다라는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도 할아버지랑 뽀뽀해 그러는 거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에서 뽀뽀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빠 보고 아빠도 할아버지랑 뽀뽀해 그러니까는 알았어 라고만 얘기하고 어쩌면 말을 그렇게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몰라. 예. 최근에 보면서 구독했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씨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먹방도 하시고 이렇게 포도젤리 먹방도 하고 이거 뭐야 오뎅탕 유부초밥 뭐 이런 먹방도 하고 짜장범벅 뭐 이런 거 비오는 날 파전 막걸리 먹방 이런 것들 불량식품 먹방 이런 거 재미난 게 많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많이 먹는 사람이죠. 토요일은 밥이 좋아라는 그 방송이 있더라고. 거기에 박명수 씨, 노사연 씨 이렇게 나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먹는 거야. 음식값은 방송에서 대주는데 부족하면 이제 런닝머신을 10km 뛰면 100만 원을 받는 거고 5km 뛰면 50만 원을 받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1박 2일 동안 하루에 4끼 플러스 야식 그리고 그 다음날 2끼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건데 하여튼 많이들 드시더라고. 근데 화장실을 하루에 4-5번 간다는 얘기 듣고 근데 그렇게 많이 드시면 화장실도 많이 가야죠. 안 그러면 사고 날 것 같아. 이양지의 부호학교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음식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왜 구독자가 안 늘지? 46,600인데 요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영상 연출 편집 프로그램 그 키네마스터에서 그 회사 입장에서 공식 강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기태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10개월 전에 영상이 올라가고는 아직 안 올라갔거든요. 새로운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고. 뭔 일이 있는지 몰라도 음, 이분은 농사 짓는 분이에요. 임실이란 곳에서 들깨 농사 짓는 분인데 아주 재밌어. EBS 한국기행 방송에 출연했다고 이렇게 에, 나쁘게 표현하면 촐랑대야. 농사지면서도 음악 틀어놓고 춤추면서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분인데 에,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용호수라는 분 채널 꼭 기억하셔가지고 한번 구독하시고 공부하시고요. 마이크의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라빌리어 마이크, 샷건 마이크, 스테레오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뭐 종류가 있고 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음악용으로 쓰는 마이크 따로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용도가 있고 다 한데 모니터도 이제 우리가 대부분 칼라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니터가요. 비싼 거는 뭐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왜 쓸까 봤더니 용도가 다 있으니까 비싼 거야. 뭐든지 다. 카메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유튜브 계정이 왜 삭제되었을까? 아, 삭제되는 바람에 다시 제작을 해서
구독자가 이렇게 2급밖에 안 되나 보다. 뭐 이유가 있으니까 삭제되었을 텐데,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돼 있대요, 이분이요. 예. 이분은 그, 여러 가지 젊은이답게 재밌어요. 그런 편집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수라고 하는 채널이요. 꼭 보시면 좋고요. 이분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구독을 해서 보는 겁니다. 예. 요즘은 그 얘기 안 하시대, 공중부양. 하여튼 간에, 뭐라도 다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우리가 구독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예뻐서 구독을 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서 구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재미없고 못생기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웃겨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대신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데는 왜 내가 구독했는지 몰라. 예일대학교 이런 거. 말도 못 알아듣는데 왠지 있어 보이려고 제가 구독했는지 몰라도, 예,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도 제가 구독을 해놨는데, 일단 구독을 해놨으니까는 구독을 끊기는 좀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 크레용팝 예전에, 예, 그 재미난 춤이 있었죠. 그렇죠. 이 춤이네. 빠빠빠빠빠 하는 거. 예. 그래서 제가 구독한 것 같은데 재미난 게 되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다음 시간엔 여러분이 영상을 촬영하고 하온 걸 가지고 편집하는 요령을 공부할 거예요. 편집 기간이 한두 번 해서 편집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편집을 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주 5주차에 편집이 들어가면 6주차에도 편집을 하고요. 7주차에도 편집을 하고요. 8주차까지, 9주차까지 하면 10주차까지 한다 그러면 6번에 걸쳐서 편집을 배워요. 그러니까 세밀한 것부터 전반적인까지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크로마키를 가지고 본인이 영상을 찍어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배경을 투명 처리해서 다른 영상이랑 합성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럼 유튜브를 이제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 MBC 9시 뉴스 데스크처럼 뉴스 형태처럼 컨셉을 잡아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컨셉을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유튜브에도 올릴 거예요. 그러면 뉴스처럼 두 가지를 그렇게 먼저 얘기해서 할 거냐, 아니면 신문 기사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 거냐, 아니면 영상이 끝날 쯤에 다음에 영상에 올라갈 예고편까지 보여주게 할 거냐. 그럼 다음 영상에는 지난 영상에 대한 줄거리가 한번 나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컨셉을 잡을 건지 되게 어려워요. 이제 다음 주에 예고가 나오려면 다음 편까지 촬영이 들어가야 예고가 나오겠죠. 그렇죠. 다음 편에 촬영된 게 없으면 예고를 못 만들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는요. 하여튼 간에 여기 이제 제가 올려놓은 교육계획서를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장에 급한 게 키네마스터라는 앱을 설치해서 얘를 설치하고 어떻게 환경을 잡는 거, 효과 영상, 효과음, 배경음악 같은 걸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릴 거예요.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저도 준비하는 대로 다 가져와서 여러분 복사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컷 편집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커트별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스탠바이
큐 했잖아요. 스탠바이 큐. 스탠바이 큐가 뭐예요? 스탠바이는요, 카메라 감독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촬영을 시작하라 라는 지시예요. 큐는 뭐냐면 배우에게 배우 잠깐만요. 화면이 다 오른쪽으로 튀어 들어갔다. 뭘 어떻게 했길래? 잠깐만요. 화면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꺼내 드릴게요. 이제 제대로 나온다. 큐는 뭐냐면은요, 배우에게 연기를 시작하라는 지시예요. 그러니까는 배우가 연기를 시작할 때 카메라 감독님이 촬영에 들어가면 안 돼요. 놓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 감독님도 계시고, 그렇죠? 효과 감독님도 계시고, 카메라 감독님도 계시니까는 영화의 모든 첨가하는 감독님이 스탠바이 하고 마이크도 켜고, 조명도 마치고, 카메라도 촬영에 들어가고 나면, 잠시 후에 배우한테 대본에 나와 있는 연기를 시작하세요라고 큐를 하면, 막 연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잘못되면 ND 그러죠, ND. ND는 no good.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다시 촬영할게요 하고 이제 얼굴도 다시 이렇게 좀 화장하고 스탠바이 큐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잘한 것 같아. 그러면 시간을 좀 두고 있다가 컷 그러죠. 오케이라든지. 그러면 촬영이 제대로 성공했다는 거지. 그리고 한 30분 쉬었다가 마지막 씬 촬영 들어갈게요 라든지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우리 그런 건 많이 봐왔잖아요. 방송에서. 네.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 우리 배경천 앞에서 카메라를 먼저 촬영 버튼 누르고 촬영 버튼이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배우는 거기 쭈삣쭈삣 서 있다가 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촬영이 되는 거지. 이제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 했다든지 하고 눈빛을 보여준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정지를 누르는 거지. 촬영도. 그게 컷인 거지. 오케이. 네. 우리가 영화를 배우는 건 아니니까 세밀한 건 모른다 할지라도 어디서 이제 저도 주워 들은 게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집에 있으면 어린아이랑 밥 먹는 장면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거니까 어린아이 자녀들의 얼굴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어린아이 입장에다 카메라를 어린아이 향해서 촬영할 건지 나를 향해서 촬영할 건지 측면에다 놓고 두 사람 모습이 같이 나오게 촬영할지는 여러분이 해서 한번 식사하는 장면 아니면 안무개가 밥 먹을 거니까 상 좀 닦아줄래? 그러면 이제 행주로 상을 닦는 장면도 촬영한다든지 젓가락 숟가락 좀 놔줘라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놔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촬영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미리 해놓으세요. 밥 먹을 때 엄마한테 엄마 이 반찬은 뭐야? 그러면 이건 두부 지짐이야. 이건 뭐로 만든 거야? 그러면 두부는 두부 슈퍼에서 사는 거로 파는 거로 사가지고 기름에다 익힌 거야 라든지 이런 대화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 거를 몇 번 하고 나면 애들이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대본도 짜요. 숟가락 좀 놔줄래 그러면 아주 룰루랄라 거리면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여우짓 떤다 그러잖아.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엄마 나 잘했지? 하고 지가 얘기도 하고,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불러가면서 야 누나 이거 하는데 너도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또 시켜 먹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잘하는지 몰라. 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여러분 댁에서 콩나물국 끓이는 것도 한번 촬영해 보시라고. 중간중간에 콩나물을 슈퍼에 가서 사온 건지 재래시장 가서 시루에 있는 걸 꺼내서 산 건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 시루에다 놓고 콩을 키워서 콩나물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시루에다 콩나물을 키우는 게 제일 좋은데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슈퍼에 가서 사는 것보단 재래시장에서 사오는 거. 그러면 재래시장에는 콩나물 파는 아줌마한테 인터뷰도 해봐야지. 콩나물을 여기서 사니까 좋은 거를 사 먹지만 슈퍼나 다른 데 가서 살려면 어떤 콩나물을 사야 좋아요? 라고 하면 그분도 자기 전문 지식을 얘기할 거란 말이야. 콩 줄기가 좀 길쭉길쭉하고 만졌을 때 좀 딱딱한 게 좋겠고, 꼬리가 이렇게 꼬리를 잘라 버리는 게 좋아요?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라든지. 근데 그 꼬랑지가 긴 거 이제 보기 싫다고 잘라 버리는데 영양가는 거기 있다며요. 아스파라긴 뭐 이런 게 그 성분이 있다며. 뭐 그런 것도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하나 흔히 말하는 인터뷰죠. 근데 이제 카메라 들이대면 이제 시장 아줌마 깜짝 놀랄 수도 있다고. 아니면 자녀하고 인터뷰 게임을 하는 거야. 내가 시장에 있는 콩나물 파는 아줌마 장사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테니까 네가 물어봐 줄래? 라든지. 그러면 이제 슈퍼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 사온 것도 있고 재래시장에서 사온 것도 있고 비교해 가면서 아이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잘해요. 몇 번 하고 나면은요. 뿌듯할 정도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 남자분들은 그런 거 하기가 좀 불편하겠지만 그런 거 말고 본인의 전문성을 띄어서 하는 것도 재밌고요. 근데 지루하면 재미없어요. 재밌어야 돼요. 뭐든지.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종교적인 얘기를 함부로 잘못 얘기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예전에 학습지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습지 선생님이 아빠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빠들은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한바탕 했었어요. 그 사람 그 학습지 회사에서 해고당했었어요. 제가 본사로 전화 걸어서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아빠가 뭘 알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교사다. 당신은 학습지 교사로 전문적으로 이거를 일을 하시겠지만은 나도 나름 컴퓨터 교육을 오랜 기간 했었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최초로 학원 강사로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경험도 있고 나름 있는데 어떻게 아빠가 컴퓨터 교육에 관해서 뭘 알겠냐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냐고 사과를 하시더라고. 사과하시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되게 싫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사에다 항의를 했었거든. 음.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밖에서 왔어. 개인적으로 미안하긴 했는데 그분이 분명히 실수했거든. 음. 그러니까 오해 요소가 생기면 안 돼요. 음. 특히 저는 정치 이런 거는 모르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좀 주워 들은 것도 있고 막말로 방송에서 이런 걸 보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무작정 듣던 그런 정치하고는 느낌이 다르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지하철이든지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그게 싫어. 음. 정치인들이야 자기 정당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 여당 팀은 여당 얘기를 많이 하고 야당은 또 여당이 싫다 그러고 하겠지.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주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정치, 종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워. 그러면 수녀님이 옆에서 중재를 해. 유튜브에서 재미난 게 많아요. 목사님끼리 서로 싸우고, 야당 국회의원 출신하고 여당 국회의원 출신하고 서로 싸우고, 둘 다 보기 싫어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정치하던 사람의 보좌관을 하셨나봐. 그래서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담당하고 하시는 객관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는 분이 계세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분 얘기 들으면 일단은 편해. 현재 야당이 생각하는 거, 여당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서로 피하는 행동, 이런 거는 서로 좋아하는 행동, 이런 거를 설명해주면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 되신 분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낙선하신 분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거 보면 참 불안불안하거든. SNS에서 싸움하는 거 이런 게.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떤 분은 나는 모든 영상에 대해서 수익을 걸어놓은 게 없다. 어떤 분은 그랬나봐. 야당인지 여당인지 막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당신 돈 벌려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 댓글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수익금 받은 것도 없고 다 보여주더라고 막. 왜냐면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보니까 광고 수익하고 연관되거든요. 연결이 되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준비하실 거는 영상이 자체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10분짜리 영상은 돼야 돼. 5분짜리 영상이 2개 있든지 간에 10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든지 1시간짜리 영상이 있든지 간에 아니면 동네 있죠. 동네 골목을 한번 촬영해 보시라고. 요즘 골목 찾기가 어렵죠.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골목이 별로 없을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놀이터 같은 데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도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를 이렇게 촬영하셔도 좋아. 그네도 있고 철봉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운동하는 기구들이 있죠. 시소 걷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팔 운동하는 거 회전하는 것도 있고 이런 기구들을 촬영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걸 설명은 안 하셔도 돼. 우리 동네에 있는 운동기구를 소개합니다 라고 먼저 멘트를 넣고 그걸 촬영하시면 되고 멀리서 그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는 모습들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정면에서 찍으시면 당사자들 되게 싫어하니까 뒷모습으로만 이렇게 공원에 있으시면 공원이 주변에 있으면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뒤에서 찍으셔도 좋고 저도 다음 주 올 때까지 저도 동네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찍어 볼 테니까는요 그런 거를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만나서 이제 편집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